반갑습니다. 이민강 귤입니다. 오늘 저희의 활동 무대는 도쿄 3대 번화가인 이케부쿠로입니다. 저는 오늘 이케부쿠로역 서쪽 출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케부쿠로는 신주쿠, 시부야에 이은 번화가라 그런지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지인들을 기다리고 또 만나고 있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따뜻하고 기분 좋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지금 저의 먹생활 동반자인 옥돔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옥돔이 출구를 잘못 나와서 빙빙 돌아서 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케부쿠로 서쪽 출구 쪽은 동쪽 출구 쪽보다 번화한 느낌은 덜하지만 그래도 있을 건 다 있는 느낌입니다. 이쪽엔 일본의 명문 대학교인 리쿄 대학교가 있어서 그런지 학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의 먹생활 동반자 옥돔도 무사히 합류를 했습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옥돔은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텐션이 높네요. 여기 이케부쿠로 서쪽은 중국 요리집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미친 맛집과 고독한 미식가에서 소개되었던 국물 없는 탄탄면으로 유명한 중국 요리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갈 집은 제가 10년 전쯤에 한번 방문을 해보았던 곳인데 당시로는 크게 임팩트가 없었는지 한동안 재방문을 안 하다가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미친 맛집을 시청하고 10여 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탄탄면을 먹었었던 것 같은데 맛이 잘 기억 안 나기도 하고 미친 맛집에서 성시경님과 마트시게상이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너무 먹고 싶어져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이케부쿠로는 술집들도 참 많은데 낮이라 그런지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케부쿠로에 이런 뭔가 산만한 분위기가 싫지 않습니다. 저 멀리 오늘의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넷플릭스의 영향인지 오후 3시에 애매한 시간대인데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소개드립니다. 미친 맛집과 고독한 미식가에 소개된 중국 사천식 가정요리 전문점 이케부쿠로 양 2호점입니다. 역시 방송에 소개된 국물 없는 탄탄면이 주력 메뉴인지 탄탄면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케부쿠로 양 2호점은 구글 리뷰가 1300개 가까이 되는데 별점은 3.7점으로 좋은 별점을 가지고 있고요. 타베로그 점수도 3.49점으로 좋은 별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걸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을 거리에 이렇게 지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여기는 대기줄이 없었으니 기다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참고 바랍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방송에 나온 곳으로 방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는 이런 분위기이고요. 안쪽 1인석까지 꽉 차 있는 게 방송에도 소개되는 인기점이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내부가 좁은 편이어서 그런지 뭔가 중국 가정집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양은 고독한 미식가 시즌1에 소개된 곳인 만큼 벽에는 큼직한 고독한 미식가 극장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테이블 조미료는 중국 전통 흑식초인 진강향초 딱 한 개만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요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진강향초는 중국 만두와 아주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조미료입니다. 옥돔도 옷 소매를 걷어붙이고 본격적인 흡입 모드로 돌입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생면, 시루나시 탄탄면을 하나씩 시켰고 방송에 나왔던 스이교자도 하나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스이교자, 물만두가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온 모습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직접 빚으신다는 물만두는 모양도 일본식 교자와 다른 느낌이고 큼직한 편입니다. 다만 물만두가 쫀득한 만두피와 그 안에 가득한 육즙이 매력적인 메뉴인데 물만두 5개 중 3개의 만두피가 터져서 육즙이 밖으로 새어있는 모습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중국 요리와 맥주의 조합은 참을 수 없는 조합인데요. 옥돔은 생맥주를, 저는 노알콜 맥주로 한 잔씩 주문하였습니다. 맥주로 목도 축였겠다. 먼저 물만두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만두피가 터져 있는 점은 참 아쉬운데요. 방송 이후에 가게가 많이 바빠져서인지 주방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두피 속에 가득 찬 육즙은 제대로 즐길 수 없었지만 만두 속도 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큼직해서 맛있었습니다. 진강 향초와의 조합도 좋았는데요. 진강 향초의 부드러운 신맛과 짠맛이 물만두와 잘 어우러집니다. 다 먹고 나서 보니 역시나 아까운 육즙이 접시에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이건 오늘의 주인공 시루나시 탄탄면입니다. 저희는 쫄깃하고 두꺼운 면을 좋아해서 생면 탄탄면으로 주문을 하였고요. 일반 탄탄면은 파스타면 굵기의 면으로 제공이 되더라고요. 역시 굵고 탄력이 좋아 보이는 면이고요. 탄탄면에 빠질 수 없는 돼지고기와 땅콩이 고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데친 청경채도 색감을 더하고요. 방송에 나온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면 아래에는 직접 만드신다는 고추 기름과 초피가루, 땅콩 소스가 들어간 탄탄면 소스가 깔려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물이 있는 탄탄면이 주류인데 여기 탄탄면은 국물이 없고 소스로만 이루어진 비빔면 스타일입니다. 이런 탄탄면이 중국 본토 사천지방의 탄탄면의 원형의 모습과 더 가깝다고 하네요. 고추 냄새가 훅 올라오는 게 역시 사천 요리입니다. 수십 년간 짜장면 비비기로 단련한 스킬을 사용해서 골고루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예쁜데요. 비주얼부터 사천 요리의 강력한 맛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 쫄깃한 생면의 식감과 강력한 탄탄면 소스의 조합이 아주 이국적인 맛이 느껴집니다.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계열의 매운맛이 혀를 매섭게 자극합니다. 옥돔도 흰옷을 철통같이 방어하며 본격적으로 먹고 있는데요. 일단 면이 상당히 쫄깃하고 탄력이 좋은 게 아주 좋습니다. 생면으로 주문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맛은 고추 계열의 매운맛이 먼저 혀를 강타한 후 초피가루 계열의 얼얼한 매운맛이 혀를 찌릿하게 마비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뒤로 땅콩 계열의 고소함이 느껴지고 중국 노두유 계열의 짭짤한 감칠맛도 느껴집니다. 상당히 복합적이고 이국적인 맛이 나는데요. 이게 점점 먹을수록 매운맛 데미지가 쌓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문했습니다. 일본식 탕수육인 스부타입니다. 스부타는 식초 돼지라는 뜻인데요. 식초 베이스의 새콤달콤한 소스에 튀긴 돼지고기를 볶은 요리입니다. 역시 중국 요리집에 오면 튀긴 음식은 꼭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 탕수육의 기름지고 새콤달달한 맛으로 탄탄면의 매운맛에 자극된 혀를 조금 중화시켜가며 먹으려고 합니다. 일본에서의 탕수육은 복먹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색깔은 한국의 탕수육 소스에 비해서 붉은 편인 것 같고요. 잘 볶아져서 그런지 반짝반짝 광이 납니다. 맛은 한국 탕수육보다 조금 더 신맛이 있으면서 달달하고 볶은 탕수육 특유의 식감도 느껴집니다. 탕수육의 크기도 한국에 비해 조금 작고 동그란 형태가 많은 것 같고요. 새콤 달달 고소해서 탄탄면의 강력한 맛을 중화시키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탄탄면은 한국인에게 생소한 매운맛이 나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산초라 부르는 초피가루가 꽤나 많이 들어간 느낌입니다. 산초가루 외에도 고춧가루와 땅콩가루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빨에 가루가 잔뜩 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인 입맛에는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맛이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입맛에는 엄청나게 맛있고 언젠가 또 먹고 싶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이국적인 맛에 새로운 경험을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운 음식 매니아시거나 마라탕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입맛과는 별개로 초피가루와 고춧가루의 이 매운맛과 땅콩의 고소함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완식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주문해 먹어서 그런지 생면 탄탄면이라 그런지 꽤나 배가 부르네요. 옥돔은 오랜만에 완식에 실패했네요. 잘 먹고 갑니다. 오늘 이케부쿠로 양의 시루나시 탄탄면은 쫄깃한 면과 중국 사천 본토 느낌 가득한 소스의 조합이 아주 이국적이면서 자극적이면서 매력적이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맛이긴 한데 마라탕이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시고 초피나 산초 계열의
얼얼한 매운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만두의 만두피가 터져 육즙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는 점과 방송 탓에 너무 갑자기 바빠져서인지 조금 날카롭고 정신없게 느껴지는 직원분의 접객은 조금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여기 이케부쿠로 서쪽에는 니쿄 대학교라는 일본의 명문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소화도 시킬 겸 산책 삼아 들러보았습니다. 입구에는 무슨 나무인지 엄청나게 큰 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모양이 참 예쁘더라고요. 학교 건물은 유럽 중세 영화에서 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래된 성 같기도 하고 100년의 역사가 느껴지는 학교 분위기가 좋아서 종종 들르곤 합니다. 대학교 치고 규모는 참 작은 것 같은데 아기자기한 내부가 유럽의 시골 마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